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코로나를 뛰어넘는 역대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럼에도 GSA 흥구석유의 추천주는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지수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지수 분석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GSE부터 자, 급등 치고 이때도 수익이 나왔죠. 반복 추천드렸고 수익 나오고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발 확인, 발목 자리에서 추천, 발목 무릎 자리 추천드리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습니다. 바로 2일 만에 29% 급등이 나와줬고요. 목요일 종가 추천, 금요일 종가 추천, 그리고 오늘 반짝할 때 오전에도 재추천 드렸습니다. GSE랑 대성에너지랑 두 개 드렸고, 이렇게 이탈 종목들 비중 축소하시고 손절 대응 잘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든 반등 확인 후에, 이렇게 반등 확인 후에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가 이렇게 3,200원 손절을 잡고 하던가 마이너스 10% 15% 정도 손절을 잡고 하던가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손절가부터 잡습니다. 손절가 3,200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면 손절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여기 발자리를 손절을 잡으면 되겠구나, 지금 무릎 자리구나, 올라가면 이렇게 이전에 올라왔던 상승 파동처럼 또 먹어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천 매수 타점이 이렇게 늘 발목 무릎이고 춤에도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검정 색깔 별 3시 20분쯤에 추천 드렸고요. 4848 드렸고요.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3시 20분 이때 주는 검정 색깔 별 종목 뜨면 바로 1차 매수 하시면 돼요. 자, 금요일에 종가 재추천했던 GSE 대성에너지 고가가 7% 5%로 반짝 나왔지만 4848 4989 반복을 하던가 홀딩 쭉 가능하다, 유효하다. 8월 5일 월요일 9시 14분에도 알려드렸고요. 이제 늦게 월요일부터 시작하신 분도 GSE 대성에너지 오전에 매수 가능했습니다. 흥구석유도 최근에 이렇게 눌림 추천 드렸었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노랑이 장기 편과 가까운 눌림목이고요. 노랑에서 잡아가지고 보라까지 기대 수익을 노리면 된다. 이 자리 12,000원 정도 보라색깔, 노랑 색깔까지 빠지면 눌림 매수해라. 그리고 올라가면 찔끔 먹지 말고 이전처럼 이렇게 팍팍팍 크게 50% 이상 크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18,000원 2만원까지 노려라 라고 했고 60% 상승이 나와줬죠. 기대 수익 목표가 50% 드렸고 초과 도달로 보라색깔까지 도달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또 꺾이는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팍 튀었다가 금방 무너졌잖아요. 이번에도 팍 튀었다가 밀리면 분할 매도 시작해가지고 수익 잘 챙겨주시고, 밀리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GSE,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흥구석유 리딩이 주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파동을 말하는 거죠. 파도가 철썩철썩 위아래로 치듯 주식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또 당연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노랑처럼 낙폭이 과하면 다시 오르고 보라처럼 상승이 과하면 다시 내리는 이 파동에 집중해가지고 대입을 하고 포지션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7월 12일에 이거 똑같은 설명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최근에 단기 상승폭이 컸고 당연한 조정을 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너무 많이 올랐다, 밥똥을 조심해라,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똥을 쌀 것이다, 확률이 높다 해서 7월 12일에 조심을 하자고 했고요. 1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었어요. 신하님, 웬만하면 질문 안 하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심하게 며칠간 내리나요? 하락 이유는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7월 12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당연히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독을 안 하신 거죠. 이렇게 본인이 정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리딩을 씹어 먹어야 돼요. 당연한 조정을 줬다. 그리고 지수 하락 이유는 장전 뉴스에 있으니까 뭐
다들 알고 있죠. 여러가지 한 3, 4개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 이유는 갖다 붙이기고, 요거에 집중을 합시다. 파동, 흥구석유, 노랑이 사서 보라에 팔아라. 그것처럼 삼성전자도 똑같이 최근에 보라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랑으로 빠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여기 21년도에 모두가 10만원 이상 간다고 할 때 제가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지면 보라 색깔, 빠지면 주황 색깔 내려갈 때마다 찹찹찹 분할 매도 하시고 6만원 정도에 눌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6만원 정도에서 잡고 장투했으면 40% 50% 수익이 나왔죠. 추세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 하단 이탈 없으면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요. 추세 지키고 올라와줬고, 또 요 추세 상단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이 코스피 차트랑 똑같죠. 삼성전자가 코스피랑 유사한 차트의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요 하단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또 기존의 추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탈이 나와버린다면 6만원 초반까지 7만원 깨지고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파동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네요. 그 뒤에는 박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7월 10일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이전에 크게 올라갔다가 11선 꺾이니까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리딩을 드렸었고,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밀리고, 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밀리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밥동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직하게 쭉 빠졌고, 이번에는 가짜 반등을 주면서 페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크게 밀려버렸고요. 이 파동, 여기 사서 여기 팔자, 여기 사서 여기 팔자, 그리고 또 여기 사서 다음에 올라오면 팔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밑에서 잡았을 때도 손절을 짧게 잡던가, 아니면 2분할 3분할, 어디까지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할 것인가, 어디까지 하락했을 때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이렇게 대응을 잡고 해야 되겠죠. 내가 한 달 보유로 들어간다, 6개월 보유 작전으로 들어간다, 1년 보유로 들어간다, 5년 보유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간도 포지션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잘 짜시고요. 밥동, 이 파동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월 12일에 요 작은 추세를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랑 추세 이탈했고,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밥동이 나왔습니다. 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월봉을 보시면 엄청 무서운 자리였고요. 180%가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9만원 차트상 최저점 잡아드렸고, 이때 잡고 장투하면 된다고 했죠. 180% 올라갔다가 당연한 하락이 나오고 있던 중이었고, 7월 25일에 월봉 작은 추세 이탈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 여기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 추세 이탈이 나오면 크게 빠진다. 그럼 다음 큰 추세 하단까지 16만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16만원 정도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와버렸고요. 항상 이 파동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밥동,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네. 그럼 똥을 크게 싸겠다, 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 하락하는 걸 생각하고 대응을 했으면, SK 하이닉스가 16만원까지 1차적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최근에 워낙 많이 밥을 먹었구나, 똥을 크게 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반대로 이렇게 파동을 생각하면 현재 모든 대개 종목들이, 그리고 지수가 낙폭이 과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내리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수익률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마이너스 50%가 나왔다, 그러면 50% 올라야 본전이 아니라 100%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더뎌지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추매 여력 없이 비중이 크고 손절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인고의 시간이 필요가 한 거고요. 대개 개미들이 주식 비중을 항상 90% 이상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잘 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잘 안 해. 그래서 금요일과 월요일 시초에 손절을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회비용의 상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올라올 거지만 이런 경우는 기회비용 상실이 크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을 좀 생각하고 주도주 일정주로 교체하면서 또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일부라도 손절을 하면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기회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 당연히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역대 하락순위 1위를 찍어버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증시 폭락, 엔캐리 청산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지수가 왜 하락했는가, 이미 하락한 다음에 이유를 찾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볼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고, 이유는 늘 갖다 붙이기고 앞으로의 대응과 복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올림픽 김준호 펜싱 해설을 보면 우리가 내가 점수를 냈는데 상대가 점수가 낮다, 이거 내 득점이다, 이렇게 이미 지나간 거 모니터 판독 어필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어필하지 말고, 거기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잊어라, 잊고 다음 포인트, 다음 점수 내기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식도 똑같죠. 그리고 인생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해서 뭐해. 그냥 다음 할 일을 하자. 늘 루틴대로 복습하고 복귀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가, 매매일지 쓰고 오답노트 쓰고, 다음에는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분석할게요. 코스피는 요때 제가 하락이 나오고 박스가 나오던 중에 현금화 사인을 드렸었고요. 뒤에 코로나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는 없을 저점이다, 지금 손절 못 하시는 분들, 요때 주황색 깔 때 현금화 못 하시는 분들, 이거 손절 늦었다, 손절하지 마라, 최저점이니까 기다리면 올라간다. 네,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의 힘으로 쭉쭉쭉쭉 빠르게 올라갔죠. 네, 하지만 되게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비주도주 그런 애들은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고 코로나주 주도주 외로 교체를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계좌 복구에 도움이 됐죠.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렇게 지수가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 종목들이 살아나는데, 본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손절을 하고 주도주로 교체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손절을 하고 또 새로운 주도주로 들어간다는 게 초보자분들에겐 어렵긴 해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평생 갈고 닦아야지 빠른 회전 그리고 순환매매로 복구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죠. 마냥 들고 있는 게 답이 아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하시고. 이것도 밥동의 파동입니다. 밥동의 파동. 크게 빠졌고 크게 올라갔고, 또 여기서 크게 무너졌고요. 다시 크게 빠진 자리에서 기존에 원래 있던 주가까지 왔다가 추세 박스를 만들어줬죠. 최근에는 추세 상단이 있었고요. 추세 상단이니까 뚫으면 3000까지, 밀리면 2400까지 내려가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 자리였고 2400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빠질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한 번에 훅 2400까지 빠져버렸네요. 8월 5일 월요일 요 자리에서 꼬리 살짝 달고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변곡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무조건 지키고 반등 나오는 거 아니죠. 코스피 주봉도 이렇게 최근에 박스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금요일부터 꼬라박으면서 추세 하단 이탈하고 지금 이렇게 밀린 거고요. 2400 정도를 지켜야지 다시 또 28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2400 이탈하면 차례대로 이전에 여기 수평 지지까지 내려가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밀린 구간이지만, 이때는 제가 다시는 없을 저점이니까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풀매수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중요한 게 자리 자체가 여기 밑에 2000 위치였고요. 지금 2000 위죠. 또 이걸 떠나서 미국 다우 월봉을 보면 코로나 때 당시가 추세 하단 자리까지 빠진 자리였어요. 지금은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 여긴데 현 주가는 한참 위에 신고가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역대 신고가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중앙까지 밀렸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황까지 이렇게 빠질 자리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밀렸던 것처럼 크게 빠지면 주황색깔 이탈하면 또 노랑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니까 미국 다우 기준으로 주황까지 1차, 노랑까지 2차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무너진다, 노랑, 주황까지 빠진다, 그러면 국장은 당연히 요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더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일 리는 없으니까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이런 리딩이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이 다시는 없을 저점이다, 이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승부를 걸어 보실 분들은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밑으로는 짧게 잡고 위로는 좀 크게 열어두면서 가져가면 되겠죠. 손익비 대응 자리.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요때도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갔으면 되는 거죠. 요 자리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상방 위로는 크게 열어두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멀뚱멀뚱 들고 있지 말고 도중에 짧게 손절을 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이 가파르게 이렇게 밑으로 꼬라박았다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심했고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불행 중 다행이죠. 그리고 역대급 서킷 브레이커, 코스닥, 코스피 양방으로 다 터졌는데, 이렇게 양방으로 양시장이 모두 동시에 발생된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네 번째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대 통계가 항상 통계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역대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다음 날부터는 전 시장이 모두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60을 넘었다가 현재 35, 40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공포지수가 30을 넘으면, 이 노랑을 넘으면 항상 주가는 저점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60을 훌쩍 넘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지수가 크게 오르면 30을 넘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자리예요. 지금도 4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저점 매수 자리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식 비중이 이미 큰 상태에서 물려있다는 거예요. 대개의 개미는 항상 주식 비중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 급락을 맞이를 했다는 게 아픈 거죠. 이제 현금이 많이 있는 분들, 손절을 하신 분들은 기회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공포지수가 40을 넘어갔을 때 주식을 사면 승률이 100%에 가깝다. 90년도 이후에 공포지수가 40을 넘었을 경우는 5번 있고, 러시아 채무 불이행,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이 설명을 토대로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멘탈 좀 추스리시고 포지션 대응, 어떻게 내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됐는가, 왜 분할 매수를 안하고 비중을 크게 들어갔을까, 왜 나는 단기 포지션인데 단기 포지션 손절가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을 안 했을까, 이런거 매매일지 오답노트 쓰면서 본인을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수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명 빨리 하려고 GSE를 대충 보고 넘겼었는데요. GSE 월봉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처음 추천 드렸을 때가 약발 끊고 이렇게 W 반등을 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3,000원 초반 매수 드렸고, 이제 W로 올라가면 박 상단까지 5,000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랑 그려줬으니까 요 주식 주가 유도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가가 3,000원 초반이고 노랑으로 올라가면 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5,000원 초과 도달을 하면서 70% 이상 수익이 나와줬죠. 이렇게 그려준 대로 따라가면 돼요.
밑에 이탈하면 손절했으면 되는 거고, 짧게 손절하고 올라가면 크게 먹어준다. 이렇게 포지션 대응 잘 해주시고요. 이건 일봉입니다. 이렇게 3번 분홍색깔 수익 크게 나와줬고, 재추천 줬을 때도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초록으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밀린 자리에서 똑같은 평단의 자리 3,000원 초반대에서 재추천 드리고 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다시 또 월봉 중앙까지 올라왔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요렇게 요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어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박스 하단 자리 추천 들어갔고, 이전처럼 상단까지 올라가면 5,000원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5,000원 도달을 해줬죠. 여기 70% 수익이 나와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을 보고 그려준 대로 따라가면 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잔파동에 신경을 안 쓰고 성공을 해가지고 올라갔고, 만약에 밀렸으면 여기 손절을 짧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멀뚱멀뚱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여기 손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렸을 때 손절을 하면 발목만 삐끗하고 발목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도 단기 포지션 분들은 짧게 과감하게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 최소화를 했어야 되는 거겠고요. 다시 또 5,000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시도를 하고 있는 박스 중앙 살짝 넘은 자리고요. 일봉은 자, 역배열을 끊어준 자리, 이 자리에서 목요일 금요일 종가마다 3시 20분마다 재추천 드렸습니다.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간다고, 얘는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간다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팍팍 크게 튀어줬죠. 팍팍 크게 튀잖아요. 같은 평단의 자리, 늘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기라고. 이게 흥구석유의 노랑 자리고요. 이게 흥구석유의 보라 자리고요. 보라 자리고요. 근데 보라까지 가지 못한다 해도 지금 이미 30%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더 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해도 찹찹찹찹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려가는 어깨에서 챙겨주니까 수익이 확정이 된 거고요. 현재 전고점 4,500원, 여기가 주요 목표가였습니다. 주요 목표가 전고점 저항대니까 주요 목표 도달을 했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던가 일부 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 홀딩 해가지고 내려가면 챙기고 올라가면 홀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꼬다리에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추천했던 자리, 그리고 기존에 추천했던 자리들을 좀 잘 복습을 하고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좀 GSE나 다른 종목에 대입을 하면 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제발 좀 머리에 자꾸 추격하지 마시고요. 이런 머리에 추격하지 마시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크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여기 하단 자리 왔으니까 당연히 추천 자리였고, 조금 올라왔던 요 자리에서도 지금 발목 자리 목요일 금요일 추천드리고 오늘 고가 18% 급등이 또 나와준 겁니다. 이렇게 얘는 전고점까지 가지는 못했네요. 12,500원까지 가지는 못했고 살짝 못 미치고 밀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던 목표가까지 가지 못하고 밀린다 하더라도 가만히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찹찹찹 챙겨주고 밑에 다시 없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신한이 왜 분할 매도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GS에서 배웠죠. GS가 여기 하락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 하지 마라, 분할 매도해라. 분할 매도했으면 뒤에 더 크게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던 중에 이게 마이너스 11% 짜리입니다. 마이너스 12%까지 나왔네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전량 매도하고 뒤에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해가지고 뒤에 더 추세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여기 추천드리고 220%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 조심을 하라고 했고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갈 때 찹찹찹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챙겼으면 되겠죠. 220%나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어도 무방하고요.
항상 크게 오르면 요 제자리까지 크게 꼬라박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요 자리도 130% 올랐다가 제자리 꼬라박았고 지금 120, 220%까지 올라간 자리에서 거의 반토막까지 빠진 상태고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늘 요 흐름을 조심을 하고 꺾일 때 내려간 어깨에서 잘 챙기도록 합니다. 대성에너지 설명드렸고 내려간 어깨 주황 색깔에서 찹찹찹 하락시 분할 매도한다. 흥구석유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크게 수익 나왔죠. 요게 주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 편과 가까운 노랑에서 잡고 장기 편과 멀어지면 매도를 생각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미들은 되게 반대로 하죠. 자꾸 보라에서 추격을 해. 그리고 노랑까지 가만히 들고 있고 이걸 반대로 바꾸시라고요. 노랑에서 매수해서 보라에 매도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보라까지 도달이 나와준 거고요. 70% 올라갔고요.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더 가면 홀딩 하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 하시고 석유주 현재 낙폭과대 양호하다. 상승 성공 시에 50% 이상씩 간다. 손익비 대응에 유리한 자리다. 목표가 기대 수익 50% 이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70%까지 올라갔고요. 장기 편과 가까울 때 매수하고 장기 편과 멀어지면 매도를 하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진짜 계좌가 많이 나아질 겁니다. 초보의 흥구석유 매매일지 신하가 석유주를 눌림 추천을 줬고 상승 성공 시에 50% 이상 간다고 했는데 또 분할 매도 안하고 찔끔 먹어버렸다. 70%까지 올라갔는데 상한가 수익을 놓쳤다. 다음에는 기대 수익, 목표가 잘 체크하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기식으로 매매일지 오답노트 쓰시고 매일 발전하시면 됩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으로 크게 올라갔고요. 밥동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다가 또 장기평 부분에서 재추천드리고 50% 60% 올라갔죠. 해운 관련주 흥하해운도 발목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반복 수익 나왔고요. 다음 보로노이 얘도 발목 자리 추천드리고 이거 다 크게 수익 나왔습니다. 크게 반복 수익 나왔고 또 재추천 발목 자리에서 드렸고요. 180%까지 올라갔죠. 당연히 이제 크게 올랐으니까 큰 하락을 주의를 했어야 되고 오늘 시초에 마이너스 8% 9% 할 때 경고를 드렸습니다. 추천하고 180% 올랐고 고점에서 쌍봉 이탈 흐름 그리고 21선 이탈 중이니까 크게 요때처럼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라고 경고를 드렸고 마이너스 9%대 요때 잘 챙겼어야 돼요. 추격했던 분들도 손절을 시초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고리 달고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또 5만원 깨지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밥동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 파동을 생각하시라고. 보로노이가 최근 고점 대비 하락폭이 마이너스 45%가 두 번 있었고요. 마이너스 70%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추격했을 때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70%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보로노이처럼 크게 오르고 단기에 대시세가 나오고 추세가 꺾인 초입 이 자리를 조심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신저가 수평지지 이탈한 종목 요 두 개를 제일 조심하라고 했고 지금 요 두 개 해당되는 종목들이 오늘 대거 20% 이상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저가 이탈한 종목들이 투매가 많이 나왔죠. 단기 포지션 분들은 이렇게 수평지지 단기 손절가 이탈할 때 이게 가드레일 이탈이기 때문에 본질 훼손이 없다 하더라도 지수 연동 하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부라도 손절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돼요. 기회비용 기다리는 것도 다 돈이니까. GS도 여기 박스에서 추천드렸었고 쭉 추세 탔죠. 얘도 200% 이상 올라갔고 오늘 경고
금요일부터 경고 드렸었고 빠지고 있고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밥동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승이 강하면 다시 내리는 파동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수평 지지 이탈에 좀 설명이 좋은 게 미국 주식 인텔인데요. 인텔이 요때 노란 색깔 이탈했고 여기가 손절자리였습니다. 쭉 툼에 나오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장기평 맞고 떨어지면서 이전에 저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고 다음날 바로 하한가가 마이너스, 미국 주식 하한가가 없죠.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두 개의 손절자리 잘 체크하시고 다른 본인 보유주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뭔가 악재가 있다는 거고 투매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뉴스 악재 따로 안 봐도 미리 하방 조짐을 알 수가 있다.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하듯이 이렇게 차트로 나락을 감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반대로 돌리면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뉴스 없어도 호재가 있구나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손절 잡고. 방산 관련주 좀 볼게요. 휴니드 정직하게 박스로 왔다 갔다 만원 부근에서 꼬리가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만원 부근에서 밀릴지 변곡점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게 만원을 안착하면 힘이 붙어가지고 쭉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 대성하이텍, 얘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살짝 돌파했고요. 얘도 밀리면 또 4,000원까지 빠졌다가 W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 하락 파동도 생각은 하시고, 휴니드가 밀리면 당연히 대성하이텍도 같이 밀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섹터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HVM 신규 상장주고 이스라엘 방산 기업이라서 이쪽으로 부각돼 가지고 오늘 급등 윗골이 크게 달렸습니다. 15일선 21선 처음 회복하는 자리에서 힘이 나와줬고요. 신저가 가격은 1,4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1,400원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니까 이탈 시에는 반드시 대응해 주시고, 일단은 기존의 맥점이었던 12,500원 정도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겠고요. 방산 관련주, 중동 전쟁 이슈, 그리고 김정은이 한마디 한 것도 상승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수가 하락했지만 오늘도 급등 수익이 나와줬고, 이렇게 손절하고 수익도 내면서 손절 수익 병행하면서 팀플레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절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수익으로 만회를 하면 된다. 오늘은 워낙 강력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쉽지 않았겠지만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8월 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가스, 방산, 석유, 제약 몇 개 안 올랐죠. 오늘 상승 마감한 게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기가 찹니다. 제약 관련주 금리 인하 바람, 컨타메트릭스 신고가 지수, 수젠텍, 동우나텍, 셀리드, 라파스, 최근에 다 개별 상승 이유도 있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휴니드, HVM, 스페코, 대성하이텍, 중동 전쟁 이슈, 그리고 김정은, 북한 이슈. 다음 가스, 석유,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임박 소식. 요게 방산주 상승 이유랑 똑같은 거죠. GSE, 대성에너지 추천드리고 2일 만에 급등이 나오셨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엘컴텍도 이제 금 관련주로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GSE를 유튜브 멤버십 방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월 5,900원만 내시면 이렇게 GSA 같은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 팬클럽이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입니다. 5,900원짜리 방에도 GSD 대성에너지를 추천드렸다. 이전에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고요.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혜연님 GSD 수익 인증 200만원, 60만원 이렇게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8월 2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월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한양증권 메가 코제로 2,500억 정도의 잭파 성공, 메가 기슈로 고가 25%,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요. 다음 CCS 초전도체 고가 17%, 종가 2% 정석 반짝 나오면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니캠 인터넷 신사업 추가했다. 7월 31일에 뉴스가 있었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6% 정석 반짝. 아센디오 초전도체 관련주고 시간에 5.5%, 정규장에는 상승 없었고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한창산업 고가 9%, 종가는 마이너스 14% 정석 반짝. 휴니드가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고가 27%, 종가 19%. 휴니드는 오늘의 시가 8450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갭하락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8,800원 정도 1차 지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다음 3차 이렇게 지지 이탈하면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홀딩해서 추세 타시면 되겠고요. 다음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어버렸고요. 다음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여성 호르몬 관리 솔루션 북미 진출 모멘텀이 있었고 또 코로나 재유행 이슈도 있고요. 481선 8,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장중 돌파만 했고 워낙 크게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내려가면 이렇게 찹찹찹 잘 해주시고요. 지킴 홀딩하고. 정석 반짝 서남도 초전도체 하락 나왔고, 비보 좋은 제약 하락. 자, 오늘은 그나마 상승 마감한 게 휴니드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짝하겠다. 반짝하는 것들 조심하시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나온다. 다음 8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아비코전자 상한가, 이스타코, 로셀. 얘는 기술적 반등 추정이라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급락에 따른 그냥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 종목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N 7%, LG전자 스마트 팩토리, 인텔, 존슨앤존슨 수주 본격화, 국내 유일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7월 19일 뉴스가 있었고요. 신규 상장주죠. 상장 시가가 18,000원 이탈하고 죽었고, 이렇게 이탈하면서 차례차례 내려가다가 11선 처음으로 회복한 날이 7월 24일이었고 요때부터 박스로 흔들면서 고점 경신을 해줍니다. 박스 돌파 금리를 해주고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오늘도 신규 상장주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하나 상승이 나온 게 이스라엘 방산 쪽으로 HVAM이 있었죠. 유사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고, 얘는 앞에 분석 드렸었고, 유사한 흐름으로 밑에서 신저가 찍고 10선, 15선, 21선 차례차례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짝했다가 시간으로 다시 12,3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꼬리 14,000원, 그리고 이전에 맥점이었던 자리랑 근사치 가격입니다. 14,500원 정도 요 구간이 이전 맥점의 저항대고요. 다음 16,000원, 그 다음에 시가인 18,000원, 꼬리인 21,000원. 이렇게 주요하게 위로 4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신규 상장주는 항상 공모가랑 보이에서 해제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이젠 RMN의 공모가는 7,000원이네요. 일단은 단기 입형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단기 이평 다 이탈하고 신저가 8,400원 이탈하면 1차적으로 또 7,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밑에서 추세 박스 형태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상승이니까 반짝은 또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은 자연과 안경 5.6%. 얘도 동전 주고 크게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최근에 다목적 댐을 추진한다. 이걸로 이하공룡이랑 같이 반응이 나왔었고요. 다음 우리바이오 5%, 오성첨단 소재 2.8%, 해리스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죠. 우리바이오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릎 자리에서 급등하고 이전에 월봉 전고점까지 간 상태에서 크게 오른 자리에서 또 당연한 밥동이 나오고 있는 자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시간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7월에 크게 올랐죠. 크게 오르고 5일선 이탈, 11선 이탈, 15일선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의 저가인 4,000원 지지 제일 중요하겠고요. 밑에 21선 따라오니까 21선도 보시고, 시간의 반등으로 4,700원 가까이 회복하면서 11선을 다시 올라서긴 했습니다. 11선이 4,550원 정도 하니까 11선 가격 1차 보시고, 오늘의 저가 4,000원 2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시고요. 최근에 워낙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항상 크게 올랐을 때는 가짜 반등도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다음 오성첨단 소재,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크게 많이 올랐고 똑같이 1차 11선 2,200원 정도, 2차 15일선 오늘의 저가 2,000원 정도 지지 잡고 이탈하면 대응, 지키면 계속 추세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셀리드, 최근 추세가 우다다다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얘도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시고 1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 5일선도 지켜주면서 상승 마감이 나왔네요. 오늘의 시가인 5580, 그 다음에 5일선 2차 잡으시고 3차 11선 잡으시면 됩니다.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놀아주고 있고요. 밀리지 않고 5일선 지켜주면서 박스 유지가 되고 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장기 이평을 넣어서 보면 7,000원, 7,500원 정도가 2년선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종가상 안착을 해야 돼요. 지금은 1년선 지지 정확하게 받아주면서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 알테오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무릎 추천 드렸고,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가속 붙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 고점에서도 신고가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재추천 드리고 70%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조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크게 올랐으면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다 주의를 하시고, 자, 여기서 박스가 형성이 되었고 여기 이탈 없으면 더 간다. 여기 재추천드리고 단계 70% 올라갔죠. 그리고 또 여기 박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25,000원 25만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하라고 했고, 이탈이 없이 이렇게 고점 경신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박스 하단 25만원 종가상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25만원 살짝 이탈했다가 1호가 정도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네요. 이런 자리들이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멀뚱멀뚱 잊지 말고 도중에 짧게 손절 잘 해줘야 되는 변곡점입니다. 25만원 종가상 이탈 나오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일부라도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물론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겠지만 단기 포지션 분들은 이렇게 100점 이탈할 때마다 꼭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한 달만 보유할 건지 6달, 1년, 2년 보유할 건지 본인의 평단, 포지션
춤의 여력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 큰 추세는 지켜주고 있고, 이때 구름 속으로 꼬로록 빠지던 도중에 끝까지 빠지진 않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살짝 구름 속으로 꼬로록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 하단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121선 주황색깔 선까지 1차적으로 빠진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미친 대시세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하락 파동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은 마이너스 30% 나왔었고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면 121선까지 빠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오브젠 3.6%, 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 3자 배정, 금액이 크진 않지만 신저가 자리에서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반년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맥점이 15,000원인데 1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15,000원 위로 올라섰고요. 단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 하단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왔네요. 이 추세 하단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것도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DGP 3.5%, 해리스 수혜주고, 동전주 가까운 구간에서 상한가 나왔던 애네요. 동전주였다가 상한가 나오고 1200원 정도 하는데, 이런건 앞으로도 동전주로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크게 올랐다가 쭉 동전주까지 빠진 상태. 워낙 낙폭과대 자리긴 한데 동전주에 가까우면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게 바닥에서 크게 올랐다가 또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오거든요. 지금도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항상 이런거 크게 튀었다 크게 빠질 때 찹찹찹 잘 해주도록 합니다. 이거 1000원 다시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자. 오늘의 저가 1143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반년선 1430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펩트론 3.3%, DXVX 3%. 펩트론도 추천주였고 2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200% 상승이 나왔었네요. 여기 월봉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었고, 쭉 크게 추세부터서 우다다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고스와 보이자 영역입니다. 항상 크게 오른 애들은 크게 무너진다, 이걸 좀 생각하고 조심을 하도록 하자. 여기 박스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박스 상단 추천 드렸습니다. 구름 돌파 직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고요. 돌파 나오고 주가 업그레이드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가속 붙어가지고 빡 올라갔고요. 지금은 요 당연한 밥동으로 하락이 나오고 121선 45,000원 정도까지 오늘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아요. 여기도 크게 올랐다가 추세 이탈하니까 121선까지 빠졌죠. 지금도 크게 오른 자리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니까 121선 근접하게 빠진 거고요. 이런 패턴을 잘 생각하면서 요 구간에서부터 이게 밀리면 이전처럼 121선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최근은 여기 지지가 중요했는데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요 장대항공의 시가 가격 61,400원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네요. 지금 역별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지지는 45,000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200% 오른 자리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요 구간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항상 큰 조정을 경계를 하도록 하자. 다음 DXVX
갭하락 나왔었고요. 갭 메우기 도달. 이것도 갭 메우기 추천드렸었고 갭을 메우는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죠. 바로 이렇게 가진 못하고 한번 밀렸다가 뒤늦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121선 부근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3250원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121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의 저가 25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얘도 크게 올랐으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자. 일단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약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다음 조선주의 호실적이 계속된다. 올해 5조원 잭팟이 터진다. HD 한국조선해양 3%, HD 현대미포 3%.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여기 무릎에서부터 매수홀딩 사인 들었고 8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신고가로는 STX중공업을 드리고 단기에 45%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다시 또 추세 하단까지 밀려있는 상태죠. 일단 요 두 개 보고 저 두 종목도 한번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부터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추세가 붙으면서 천천히 우상향 나왔고요. 오늘 추세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구간 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렇게 더 간다 하더라도 큰 하락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15만원, 14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세 하단 이탈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지금도 추세 이탈이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가지고 더 간다 하더라도 좀 밀리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다. 머리가 여기긴 하지만 흔들면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큰 조정을 당연히 좀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HD 현대미포. 월봉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자리. 일봉은 차트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STX 중공업. 요 구간 신고가 추천 드렸었고 흔들면서 45% 올라갔다가 얘도 밀리고 있고요. 큰 추세를 보면 이렇게 딱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의 저가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오늘의 저가를 지키면 다시 흔들면서 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추세선들은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이에요. 주가를 차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추세선, 수평 지지, 손절가들을 가드레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어도 옆에서 다른 차가 내 차를 꼬라박아 가지고 가드레일에 쳐박을 수도 있는 거고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쳐박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컨디션 저하로 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드레일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변수들로 가드레일을 꼬라박았을 때 포지션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삼성중공업. 얘는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또 121선 정도까지 빠졌죠. 또 121선 9,4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더 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조정들, 조정을 주면서 가니까 당연한 조정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면 당연한 조정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도록 하자.